자, 오늘은 앞에서 우리 소설 기억나니? 하프 모의고사에서 응. 윤지경 전, 그치? 기억나? 서로 뭐 이렇게 갈등 좀 있었지? 네, 정말요. 자, 그래서 이 애정 소설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번에 좀 묶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애정 소설은 어떻게 읽을 것이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쌓고, 또는 여기서 이제 수능 특강에서 지금 우리가 수능 완성이 하프 모의고사니까 수능 특강에서 아직 안 보고 넘어간 작품들이 있을까 해서 봤는데, 자, 별이 하나예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소현성록이 하나 나왔거든. 근데 이게 6월 모의고사에 나왔어. 이미. 올해 6월 모평에 나왔어. 그럼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오겠지? 애정소설에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현성록이고, 두 번째가 옥단춘전이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 지난번 모의고사 때 들어갔어갖고, 요 뒤에도 실어놨어. 그래서 한번 공부하시고, 자, 그러면 작품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이게 작품 소설 같은 경우는 작품의 내용을 아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물론 알면 좋지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다 외워, 인물관계도 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정리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 넘어가서. 소설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여기 있는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맨 뒤에 올해 수능 특강이 있었던 옥단춘전을 같이 읽으려고 하거든. 맨 뒤에 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넘기기 전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자, 여기 우리 보기가 주어진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학부 모의고사를 풀었거나 또는 지금 뭐 갖고 있는 이 시험지들에서 보기가 제시된 문제에서 적절한 거 찾으려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려니 한번 빨리 넘기면서 볼래? 첫 번째 장에는 보니까 보기는 또 5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 또 4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 또 적절하지 않은 거, 또 적절하지 않은 거. 왜 그럴까? 뭐 문제 내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 딱 하나만 틀리게 만들면 그게 더 편하긴 하긴 한데, 그거는 뭐 주된 이유는 아니고,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밑에 선택지의 구조거든요. 자, 여기 1번 선택지만 보고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주어에 해당하는 절을 찾는 거예요. 주어에 해당하는 절. 무엇이 어떠하다. 자, 문장 처리하는 방법이야. 무엇이 자, 아니 주어는 누구야? 기억이잖아. 얘들아, 기억은 이게 되게 중요해. 지금 여기서 문장 처리하는 게. 야, 주어 부분이 이거 아니니? 기억은? 그러면 여기가 보기에 가서 기억을 찾겠지. 그치?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얘들아, 그런 부분이, 그럼 얘에 대한 서술어 부분을 한번 볼까? 기억에 대한 서술어 부분? 그래, 뭔가 부여하는 거야. 뭘 부여해?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럼 기억은 개연성을 부여하는데 어떤 관계로서의 개연성이 부여가 된대요? 자, 우연으로 보이는 이거와 필성이와 송이가 만나게 애썼던 이거와 맞물려 있음을 드러낸대. 그래서 관하입성의 개연성을 부여한대.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니? 라고 했을 때 해석 가능해요 라고 하면은 동그라미가 쳐져지면 이거는 옳은 거. 아닌데 이렇게 해석 못하는데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서 다시 문제 패턴은 이거예요. 주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뒤에 있는 요 해석 부분이에요. 여기를 해석이라고 할게.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석 부분으로 해석을 했을 때 적절하게 가능성이 있으면 혹은 개연성이 있으면 이거는 맞는 선택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오반데? 이거는 전혀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가능성도 개연성도 없으면 얘는 틀린 선택지가 돼요. 자, 요 패턴이란 말이야. 주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기에 어떤 기준을 주기도 할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명확하게 체크를 좀 해줘야 되겠지. 여기서 기준은 무엇을 두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 기준이 없거나 혹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건 사실 되게 힘들어. 어떤 소설을 읽고 여러분들의 감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감상과 나의 감상이 내 감상만 무조건 맞을까? 난 선생님이니까? 아니지. 감상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문제화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한번 해봐. 근데 이 기준에 맞췄을 때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조차 안 돼. 이건 좀 오바야. 선을 넘은 거야. 이건 이상하게 바라본 거야. 라고.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을 풀다 보면은 이런 선택지들이 가장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니? 앞에 부분은 뭐 내용의 이해라던가 소재의 기능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그냥 내용 파악했으면 이건 거의 OX 문제일 거고. 그치? 소재의 기능, 그 소재가 무슨 소재 기능 역할을 했지라는 거는 요 부분을 찾아주고 얘가 무슨 어떤 사건에서 쓰였고 어떤 의도로 쓰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어려운 거는 이런 감상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거. 그럼 자, 이때는 문장 처리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어 부분은 무조건 주어질 거예요. 여기서는 맞다 틀리다 우리 판별하지는 않을 거야. 여기는 OX 판별은 거의 없어. 한 95% 없어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 맞게 줘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만 따져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뒤에 우리 또 문제 유형만 또 한번 봅시다. 여기 5번. 자, 5번도 그러면 아까 기억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였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1번 선택지에서도 주어 부분만 찾아볼까? 주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이 대상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저는 그 주어 부분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는 뭐 다 했을까? 아니지. 아니야. 여성 독자 아니야. 그거는 주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빨리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여기까지 그래. 이 모습에서. 그럼 우리는 지문에서 어디를 찾아줘야 돼? 그래, 여기 이렇게 따옴표로 주잖아. 작은 따옴표로. 그럼 이 부분을 가서 찾아주고 얘가 짐작하지 못하는 지략을 발휘한 박씨의 모습이 드러났는지부터 읽어줘야지.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이거는 바로 읽힐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뒤에 부분이 맞는지 보는 거야. 이걸로 해석 가능한지. 그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 박씨의 모습은 짐작하지 못하는 지략을 짐작하지 못하는 지략이니까 되게 똑똑한가 봐. 그치? 그런 모습이 여성 독자가 소망했던 그런 모습인지 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이건 선택지만 봐도 그냥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다. 박시전을 또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내용 안 읽어도. 그러니까 이 선택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별하는 연습을 이번에 애정소설 요 파트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연습이 먼저 돼야 돼. 소설 오래 걸렸어요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들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읽어가는 데에 대한 그 부담감이지. 길고 내용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옥단 춘천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요일날 우리 해설할 때 드렸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 같이 또 담아놨어. 프린트 한 장씩 드렸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도 이제 이런 관점을 가져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옥단 충전은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오른쪽에 한 장 넘어가면 여기에 해제라던가 주제 그리고 줄거리를 드렸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적은 거니까 조금 더 보기 편하시라고. 그럼 옥단 충전에 대해서 벌써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풀었죠. 수능 특강에서도 공부가 되죠. 그리고 앞에 이미 얘는 기출로 한번 또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면은 수능에 나오면 나이스인 거죠. 그치? 내용이 바로 파악될 거다. 그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연결을 묶어서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애정소설이라던가 혹은 뭐 이런 가정소설이 나오게 되면 인물관계도를 정리하라고 제가 맨 앞에다가 적어놨죠. 이게 오늘 포인트야. 인물관계도 정리하기. 왜냐면 뭔가 갈등이 일어날 거거든. 그리고 편이 갈릴 거거든. 그런 편들을 좀 정리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 소설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물의 대화인지 아니면 서술자의 서술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 이거 구분하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화는 큰 따옴표로 있을 거고 서술은 그냥 서술이 될 거니까. 그러면 자, 서술자의 서술은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 근데 고전 소설의 대부분은 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시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시점은 다 무엇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렇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전 소설은. 모르겠다. 내가 뭐 모든 고전 소설을 읽은 건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은 분명히 이 시점에서 이 작가의 서술에서 인물의 이 대화에 대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고? 심리, 어떤 의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힌트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물의 대화와 서술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서술 부분이겠죠. 이거는 그 고전을 읽을 때는 현대랑 읽을 때는 조금의 그 방법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유형화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그냥 읽는다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래야 스피드가 빨라져. 그래야 우리가 문학을 30분 안에 풀어낼 수 있어. 30분 너무 빠르니? 그럼 33분? 33분? 자, 그러면 여기서 평안감사 김진희야 이현룡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진희야 이현룡을 모르느냐 그럼 이거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 이현룡이겠지. 그럼 현룡이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 김진희에게 야 나 모르니? 라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줄만 읽으면. 근데 이제 서술자의 서술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큰 소리 냈대요. 그래서 감사는 누구? 김진희가 한참 보다가 후통을 했대요. 자, 지금 제가 어느 부분에 줄치인지 한번 봐봐요. 큰 소리 냈고 호통했고 호장수령 겁을 내어 달려들어서 상투 틀어 부복하고 산또 분부하되 무슨 부분에 줄치고 있느냐? 어떤 감정이라던가 태도 등에 이런 감정과 태도에 드러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빗줄이 치면서 뭔가 체크가 되면서 이현룡과 이 김진희 사이에 벌써부터 뭐가 있는 거야? 갈등이 있는 거지. 항상 우리 감정과 태도를 정리해줘야지 갈등이 보일 거든. 그럼 벌써 이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파악된 사람 다 됐어? 안 된 사람 안 되니? 안 됐어? 됐어? 됐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서술자의 서술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얘네들 갈등 벌써 생겼네? 근데 무슨 갈등인지 정확하게 아직은 몰라.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고전소설에서 이 감사는 누구? 김진희. 평양 감사라고 했으니까. 자,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고전소설은 뭐 애정소설이다, 영웅소설이다 할 거 없이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 되게 다양하게 물어볼 거라고.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게 힘든 거야. 이거 빨리 극복해야지. 자, 이어서 너희는 들어라. 왜 미친놈에서 욕하느냐라는 말이겠죠. 학원을 자 끊고
그러면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사또라는 이 사람은 감사가 되고 또 진이가 되겠네. 김이라고 씁시다. 이름을 앞에다 써주는 것도 저는 강추천 드립니다. 이거 쓰는 거 얼마 안 걸려. 그러니까 혈룡이가 얘기하네. 야, 내가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여기서 지금 뭐가 드러나? 둘은 친구였구나. 통기 못하여 일상에 지낼 때 노자도 떨어지고 노자라는 단어도 우리 바로 처리되면 좋은데 노자 돈이지?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기갈도 처리되면 좋은데 허기 배고픈 거.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체크가 되지. 그지네 그지. 아니야 돈도 없고 배고프고. 여기서 또 전전거식한다라는 이런 표현도 나왔잖아. 그럼 지금 이 사람의 대화에서 얘 지금 혈룡이는 지금 불쌍한 상황이네. 다니다가 오늘 어느 분이 죽어도 하냐다. 나는 너를 친구로 찾아와도 이다지. 괄세하다니. 괄세라는 건 뭐예요? 괄세. 후하게 대접하는 거야? 아니, 괄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핍박 주고.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너 이러고 하냐? 진짜 친구 쓸데없다. 쓸데없다. 나 같으면 아니하겠지만 전백이라도 줬으면 부모 찾아 멀겠다라고 하면서 울고 있어. 자, 이놈 김진이야라고 하는 건 또 누가 하는 말이야? 혈룡이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혈룡이가 얘기하고요. 뒤에서도 혈룡이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의 누가 얘기한 건지를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우리가 내용도 잘 잡히고. 자, 여기서 갈등은 어떤 갈등이 딱 드러나? 혈룡이가 배고파서 봤는데 진이가 괄시했대. 봐봐, 그런 갈등들. 근데 얘네들은 옛날에 어떤 사이였어? 친구 사이였대. 벌써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읽는 거잖아. 제가 지금 말로 읽어서 그렇지, 하면서 여기 뭐 몇 초 안 걸렸을 거예요. 한 20초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진이야, 나 이거 없어. 찬양철리 어떻게 가니? 나 없어. 뭐 해달라는 말일까? 이 말의 의미는. 돈 빌려달라는 걸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추측. 왜냐면 정확하게 서술자도 설명을 안 해줬지. 그럼 그냥 막연한 추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기억이 걸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생각은 해줘야 되겠죠. 그럼 기억을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 바로 처리할래? 아니면 나중에 와서 처리할래? 바로 처리할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신 분들은요, 그냥 바로 처리해 보세요. 가서 기억 한번 볼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느라는 거고, 서리적 표현인지 아닌지 먼저 봐줘야 되고, 어떻게 할래? 라고 가리라고 해서 물어봤네. 근데 못 간다라는 얘기지. 돈을 빌려주지 않은 진이에 대한 원망을 강조했다. 자, 원망이라고 해석할 수? 오케이, 있겠네. 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 대선 통곡했잖아. 앞에 바로 나오잖아. 저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대성 통곡하면서 우면서 했으니까 원망이라는 감정과 연결이 되겠지. 이런 단어들 지금부터 이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소설들은 다 그런 부류의 소설들이 묶여 있는 거니까 체크하면서 파악하면서 읽어보라니. 자, 사또 분을 내어. 이때 분을 내다라는 게 뭘까? 분. 화겠지? 그렇지? 우리 간혹가다 저 분이 또 화장할 때 그 분을이라는 그런 단어가 애정소설에서 나와요. 애정소설에서. 자, 미친놈이로다라고 누가 얘기한 거야? 김. 자, 그러면서 대동강사공을 불러와 이놈을 배 싣고 강중에 던져라 누가 얘기했어? 김. 그치? 봐봐. 예전에도 제가 언제 얘기했을 거예요. 대화와 대화 사이에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가면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대화와 대화 사이에 서술자의 서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현대소설 할 때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지? 자, 분부 지엄하다라는 단어는 뭐니? 분부가 가볍지 않은 거야. 아주 엄중한 거야. 그래서 사공동이 명령을 듣고 결박해서 실을 때 옥단춘전이잖아, 이거. 주인공 나왔네. 그치? 그러면 자, 또 인물이 한 명이 또 등장했죠? 그럼 이 인물의 역할 혹은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이와 이연룡이 서로 앙숙관계라는 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자, 이제 옥단춘이 짠 하고 나와서 무슨 역할, 무슨 관계를 맺어주는지를 봐야지. 보면서 자, 의복은 비록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하다라고 해서 옥단춘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지. 남루하다라는 단어는 뭐니? 그지 같다. 그래. 그런 단어를 처리하고 비범하다라는 단어는 뭐야? 평범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불쌍히 생각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고? 감사 전에, 전이라는 거는 앞에서 감사에게 얘기를 하네요. 옥단춘이 감사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소녀 금시에 오한이 일어나며 만신이 고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해? 어? 몰라. 갑자기 이런 얘기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아직 아, 부탁하려고? 맞아. 어떤 뭐 밑밥을 까는 느낌이긴 해요. 그쵸? 근데 정확하게 이 얘기 왜 했는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죠. 그럼 조금 더 읽어야지. 감사가, 자,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거라. 라고, 아, 얘가 지금 저 아파요. 라고 해갖고, 어떤 물러감을 받았죠. 그러면서 옥단춘이 물러나가면서 사공한테 얘기를 했대. 자, 사공은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 그렇지. 얘를 배에 싣고 갈 사람한테. 그러면은 옥단춘이 다시 와서 사공한테 얘기를 하네. 사공아, 잠깐만. 그래서 옥단춘이 얘기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양반 죽이지 마. 그냥 모래 속에 숨겨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계, 옥단춘과 이연룡의 관계는 대립이니? 대립은 아니겠지. 그치? 얘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조력해주는 관계 같아. 누굴 통해서? 하공이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이런 관계들이 빨리 잡혀야죠. 안 되면은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면 확실하게 파악돼. 자, 사공이 무슨 말, 그럼 사공이 어떤 사람인지 캐릭터 여기서 드러난다. 아무리 삽동형이 지중하지만 사람 죽이기 좋아할리요? 그럼 네 말을 듣겠다, 안 듣겠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공과 옥단추는 서로 뭔가 얘기가 통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잡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략줄거리로 끊어주세요. 아, 그리고 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크게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어떤 패턴이 보일 거냐면은 앞에 부분 줄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중략이 있는지 없는지 중략 사이에서 줄거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제시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건 안 주거든. 그럼 앞에 부분 줄거리가 없다는 거는 굳이 몰라도 된다. 근데 여기 중략 부분 줄거리를 준 이유는 꼭 알아야 된다. 그치? 그럼 꼭 알아야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연룡은 자신을 구해준 옥단춘 구해줬네요. 연분을 맺었습니다. 잘 됐네. 사랑. 그리고 옥단춘의 후원으로 학업에 매진하여 과거의 급쟁어, 야, 이거 완전 신분 상승 변했네. 그리고 거린 행색으로 잔치를 벌이고 김진이를 찾아가자 김진이는 이연룡을 구해준 옥단춘을 취재하려고 합니다. 옥단춘과 연분을 맺고 다시 학업에 매진하여 과거의 급쟁하고 암행어사가 됐고요. 거린 행색으로 자린을 벌이고 있는 얘네 찾아가서 옥단춘을 치죄 너의 죄를 알렸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옥단춘의 얘기. 옥단춘이 일평생 그런 일을 안 보다가 오늘날 당하여 수족을 떨며 어사또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 어사또는 누구예요? 어사또 누구예요? 어사또는 누굴까? 어사또라는 단어. 뭐 갖다가 둘 중 한 명이니까 어사또는 누구야? 어사또라는 단어가 뭐야? 응? 어사또라는 단어가 뭐니? 몰라? 모르는 단어구나. 사또라고 똑같았으면 어자를 했겠지? 이거 암행어사 할 때 어자예요. 어명을 받은 사또. 사또라는 단어는 뭐야? 관리. 우리 관리야, 관리. 관리자. 근데 이제 어자는요, 암행어사잖아요.
그럼 암행어사라는 단어부터 우리 좀 처리하자. 암행어사는 뭐야?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이라는 단어는 뭐야? 맞아. 암행하라고. 비밀리에 다니라고. 어사는요? 임금에게 명령을 받은 신하. 그런 사람이에요. 네가 몰래 다니면서 나쁜 놈들 잡아내. 그래갖고 암행어사가 막, 나 암행어사 간다 이러고 가냐? 아니, 항상 숨어서 가잖아.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뒤흔들잖아. 그럼 이때 어사 또는 누구라고요? 암행어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암행어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거린 행색이었어. 그치? 자, 여보시오, 낭군님아, 이것이 웬일이오? 집 보라고 해야 되는 귀신 들려 여기 왔어? 삶에 들려 여기 왔어? 내가 집잼을 가져왔으면 호의호식 지내고서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이오? 에고, 에고. 낭군님, 어이하여, 낭군님, 어찌하여 사잔말까? 갑자기 왜 이렇게 슬퍼해? 아까 거린 행색으로 하고 있고, 있었기 때문이죠. 죽을 몫을 살려서 100년을 얻고 사잤더니 과거의 일이죠. 1년 못 지나서 영별 죽음 한단 말인가. 아이고 나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옥단춘이 치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고 낭군니가 야속하여 난 지금 죽더라도 원탕한 거 없지만 대장부로 생겨서 공명 한번 못 해보고 자 여기서 공명이라는 단어도 우리 항상 꼭 처리해야 되죠. 공명 벼슬길에 오르다 벼슬에 나가다라는 거 황천객이 된단 말가라고 하면은 자, 이 부분은 그럼 옥단추는 지금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뭔가 어떻다고 된 거 잘 모르고 얘기한 거 아니니? 자, 근데 여기 니은이 걸려 있으니까 일단 우리 판단을 니은에서 확실히 하고 옵시다.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비. 그래서 자신 처한 비참 상황 부갑. 그러면 자, 그 부분이 과거 어떻게 대비되는지도 우리는 찾아줘야 되겠네. 어디에서 대비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현재 처지는 죽을 목숨이잖아. 그래서 부각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일단 이건 맞네요.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처리하면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다 읽고 가서 보는 것보다. 자, 원통하고 가련하다. 아우 슬퍼. 낭군팔자 내 팔자 전생에 무슨 죄로 이들 험하고 험하냐. 사주팔자 이러니 누구 원망하겠냐. 같이 살자. 후세에 다시 만나 우리 정을 살아봅시다. 서방님아 어찌하여 샀니. 우리 죽으면 허사로다라고 해서 되게 애통한 상황이네요. 이 애통한 상황은 사실 그냥 쭉 읽어주고 넘어가면 돼. 그치? 계속 슬픈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뉘안이 서러하면 뉘안이 불상타 하리요. 이거는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느껴야 돼요. 꼭. 이걸 내가 왜 쳤는지 혹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 중에서 뭐와 연결될 수 있는지 고전수설에서 서술자가 서술을 하는 부분에서 아 참 누구하니 서러워하면 누구하니 불쌍하리요. 라는 서리법이기도 하네. 서리법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누구의 생각? 오케이, 서술자의 생각.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난 서술자의 개입 부분이죠. 자, 읽으면서 아 이거 서술자가 개입했네 라는 개념이 딱 떠올라요. 물론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서술자가 개입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연결될 때는요.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서술상의 특징에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어사또 하는 말이 우지 마라. 내 간장 다 놓는다. 너 때문에 나 슬퍼. 너 내 죽고 내 살거든. 내가 내 원수 갖고 내가 갖고 내가 죽고 내가 살거든. 내 원수 내가 갖고만 뭐야 이 사람 지금 하는 말이. 네가 죽으면 내가 원수 갚을게. 내가 죽으면 네가 원수 갚아줘. 자, 이 말에 디귿이 걸려 있고요. 이렇게 당부할 때 순사 또 분부하되 사공을 호령하니. 자, 그럼 디귿을 처리하고 봅시다. 대꾸와 대조의 방식을 통해 그럼 대꾸가 뭐고 대조인지는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야죠. 대꾸는 비슷한 문장의 나열. 맞니?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맞네. 그럼 대조도 맞니? 맞아. 네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대조가 되죠. 김진희에게 복수하겠다는 의지 강조하고 있니? 맞아. 우리 복수합시다 라는 말이잖아. 내가 죽으면 네가 복수해. 네가 죽으면 내가 복수할게. 그럼 디귿도 맞는 내용. 자, 하나 더. 저 연놈을 이거 무슨 말이니?
여자 여자, 놈 남자 놈자. 그치? 야 이놈아 이런 단어잖아. 한 배 싣고 내 보는데 대강동 물 던져라. 사공한테 또 호령한데 이번에는 근데 사공을 못 믿나 봐. 내 보는 데서 던져버려. 라고 하니 영을 또 놓아서 명령이에요. 북소리 3번 들리거든 연놈을 한 대 죽여라 라고 하면서 형리놈을 또다시 호령하니 형리여 업디어 아르되 과연 사또전에 죽여 마땅하오니 일루 거행 보옵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사또가 분을 품여 사또전에 죽여 마땅하오니 일후 거행 보옵소서 물리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쭉 읽어갈게요. 이때 어사또 사공에게 끌려 배에 잡혀 오를 적에 탄식하여 하는 말이 자 이때 붕우유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나? 붕우유신? 붕우유신 친구 친한 친구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간의 우정을 붕우유신이라고 하잖아. 그거 쓸데없다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열용과 김진이 서로 친구 관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이런 거 쓸데없다. 너와 나의 사생동거하자고 태산같이 맺은 언약 철석할 때 믿었는지 넌 날 죽이냐. 오륜박대하고 이러면 안급자손하리라. 안급자손은요 우리의 자손한테 이런 화가 미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퍼부은 거예요 사실. 나 죽여봐라 그러면 너는 대대손손 망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아이고 대동강 맑은 문화 원수 있어 한 번 죽기 어려운데 2번이나 죽으려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라고 해서 2번이래요. 첫 번째는 아까 사공에게 끌려가대. 그리고 2번째는 지금 현재 가련하고 원통하다라고 하면서 자, 요 부분을 가서 또 이제 리을을 판별해 봅시다. 자연물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운명을 거역할 수 없는 체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물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체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볼까? 대동강 맑은 문화 나와 무슨 원수 있어서 한 번 죽기 어려운데 2번 죽으라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참말로 죽게 되면 원통하고 가련하고 원통하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봅시다. 나와라. 체념의 정서인지 자연물에 대한 얘기인지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겠네. 미음은 어디 있니? 다시 보자. 자연물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자연물에게 말을 한다라는 방식, 말하는 방식, 대화체네. 그럼 대화체는 일단 맞죠.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체념의 정서. 운명은 거역할 수 없대. 그럼 여기서 운명을 거역할 수 없는 내용을 찾아보자. 체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우리 요 감정 처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둘 다 부정적인 감정이긴 해요. 체념의 정서와 원망의 정서. 근데 얘네 둘은 다르다. 체념은 어떻게 되는 거야? 희망을 잘라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치? 여기서 모의고사 점수 나오면은 모의고사서 이렇게 보고 점수 보면은 체념할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계속 올라갈 거야. 근데 잠깐 원망스러울 수는 있어. 점수가 안 나오면 자신의 모습에. 자, 둘은 확실히 다른 거라고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체념했다라고 했는데 체념한 걸까? 얘 지금 신분 뭐야? 어사또잖아. 자, 어사또가 지금 이렇게 체념할 수 있을까? 운명을 탓하면서? 그러면은 4번이 뭔가 해소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고 더 확실하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옥단춘이 어사또 손을 부여잡고 만경사파에 애통합니다. 옥단춘도 울고 있죠? 아우 슬퍼. 혼이 되니 인생을 더욱 살려주시오라고 빌고 있네요. 자, 근데 북소리가 한 번 들려요. 옥단춘이 더욱 기가 막혀. 북소리 아까 몇 번 친다고? 그럼 북소리가 하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 이 북소리의 기능. 둥. 오케이. 맞아, 맞아. 긴장감. 극적 긴장감을 높여주는 그 기능, 그 효과도 있지 않을까? 뻥. 2번 쳤어. 몇 번 치면 죽어? 3번 치면 죽어. 얘들아, 그렇게 읽어내야지. 아이고, 일이야, 일 어쩔 건 이만 넘어갑시다.
낭군이 어찌하여 살아났고 어서 또 하는 말이 우지 마라. 죄었으면 산이라. 울지 말고 진정하까지 보면은 이미 우리는 여기서 답이 판별됐을 거예요. 체념했어요? 반념했어요? 아니지? 그래서 답은 아까 4번이 틀렸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북소리 똥. 이제 한 번 남았다. 옥단추에 또 놀라서 놀리는 것 같지 않냐? 다시 자기 여자친구? 자, 니마 서방님아 못 살겠어 살려주세요. 아우 나 어떡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들리거늘 사공이 재촉하네. 자, 물에 들어가라. 나도 죽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여보 사공님아 들어보소. 사람인지 무자인지 어떻게 죽이려고 하니 나는 자결할 거니까 우리 낭군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야 빨리 들어가라. 사공은 명령 받은 데만 하고 있죠. 아까의 사공의 태도와 지금의 사공이 만약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태도가 어떻게 돼? 전혀 다르지? 자, 옥단춘이 할 일 없어 거덩보소.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라고 하면서 역절들 어디 갔느냐 라고 하면서 천지가 진동하니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이제 갑자기 짠 하고 누구? 이열용이 나타나겠죠. 자, 요 패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소설이랑 비슷하니? 춘향전이랑 비슷하지. 그렇죠? 춘향전에 약간 모티브가 좀 비슷할 거예요. 자, 이따가 이 해제 부분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줄쳐봅시다. 옥단추는 기생이지만 이열용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대결 구조는 친구 간의 신의, 그리고 남녀 간의 신의도 있고 양반 간의 신의도 있지만 신분을 초월했대요. 신분을 초월한 신이 누구와 누구? 옥단춘과 이열용. 그리고 양반과 기생의 사랑, 암행어사인 남 주인공의 출연 등의 춘향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해제 부분도 읽어보면은 아 그렇구나라는 이해를 높여줘요. 그래서 항상 소설의 이 해제 부분을 읽고 넘어갈 거. 알겠지? 왜 이해도를 높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주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밑에 전체 줄거리에서 지금 이 장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밑줄 한번 쳐봅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밑줄 쳐봅시다. 지금 읽었던 부분만 딱 밑줄 쳐보세요. 수능 특강에 실린 부분 나도 한번 쳐볼게. 여기가 중략 전 부분, 노란색이 중략 부분, 그치? 여기가 중략 부분, 여기가 여기가 지금 그 뒷부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칠하고 했을까? 만약에 옥단춘전이 수능에 나온다면은 이 부분은 피해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다가 뭘 그리라고요? 인물 관계도. 김진희, 이열용, 옥단춘의 관계. 친구였어요. 근데 대결 구조가 그렸네요. 옥단추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혈룡을 도와줘. 자, 이 정도 인간계도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내잖아요. 그러면 소설 선수가 이보다도 더 자세할 부분이 어디 있겠어. 그치? 자, 그래서 아까 3번은 4번이 틀렸다는 걸 보였을 거고, 5번도 맞니? 과장된 표현, 역동적. 내용 맞는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2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은 OX 문제겠네요. 1번은 OX 문제예요. 읽었다면은 확실히 맞는 건 맞게, 틀린 건 틀리게.
어려워. 근데 생각보다 말을 꺼내서 어려워요. 헷갈릴 수도 있고 확실하게 이건 찾아줘야 되는 장면들이야. 만약에 다 했으면은 2번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1번은 했니 혹시? 1번 아직 못 1번 다 했니? 한 사람만 손 들어봐. 1번 몇 번이라고 했어? 1번 1번이라고 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한 거야. 아니야, 1번 틀렸어. 왜? 자, 1번 틀린 이유만 찾아보자. 이 장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찾아줘야 돼. 옥단추는 김진희에게 반감을 갖는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줘야 돼. 이거는 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어? 옥단추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열용을 무시하는 김진희의 모습은 중략 전 부분이죠. 그래, 그럼 중략 전 부분에서 김진희에 대한 반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감정이 있었는지 없는지 찾아줘야지. 없어, 그래. 몰라. 몰라. 그러면 적절한 거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몰라. 모르는 걸 어떻게 적절하다고 몰라. 이해됐니, 형주야? 그러면 자, 2번은 자, 옥단춘에게 자기가 둥 하고 울렸는데 짜잔 하고 자기가 나야, 나 어사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지. 알리지 않은 거 맞지요? 그래서 옆에 누가 얘기했어? 부하들이 얘기했잖아. 어사또 나오십시오 이러면서. 나 같으면 내가 근질근질 했을 것 같은데. 자, 3번은요? 짐작 못했지? 4번은 이런 약속 하지 않았어요. 5번은요? 그렇게 구해 주리라고 믿었니? 믿지 못했지? 둘 다 죽을 상황이었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에, 요 2번에 보기 부분. 자, 보기 부분 먼저 키워드부터 체크하자. 항상 보기부터 체크하면 좋아. 옥단추는인데도 주체적 인물로 되었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신의를 지키려다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그래서 옥단춘의 삶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부분 우리 잠깐 기계적으로 한번 처리하자. 자, 기계적으로 우리 주어 부분 다 밑줄. 기계적으로 주어 부분만 처리하고 있어요. 자,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서술어 부분, 해석 부분. 그가 현명한 의문을 할 수 있군. 통제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군.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 걸 알 수 있군. 알 수 있군. 알 수 있군. 자, 소설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석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석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석 가능한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주어 부분을 잘 판별을 해줘야지. 우리가 앞에서는 진짜 뭐 한 글자가 주어 부분이었지만 어디에서는 누구 이렇게 딱 지칭해주는 작은 따옴표로도 우리한테 주어 부분을 얘기해 주지만 아니 또 얘는 엄청 길게 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주어 부분이 뒤에 있는 서술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 이런 판단은 보기만 정확하게 읽고 선택지만 제대로 읽으면 풀려요. 어렵지 않아. 얼른 기계적으로 그리고 이건 줄쳐야 돼. 오늘 요 줄치는 연습만 조금 더 하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 쌓여서 시간이 세이브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 맞아, 이거 이렇게 했어야지. 빨리 주어 부분 찾고 서술어 부분 찾아서 판별을 하면 되지. 그러면 정확도도 당연히 높아져요. 정확하게 읽었는데 당연히 높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 꼭 신경을 써야 돼. 어느 부분이냐면은 그럼 서술어 부분의 주어는 누군데? 그녀가. 또 2번에서 작가가 풍자른 대상은 누군데? 김지미. 그녀가 이들은 누군데? 사공. 그 대상을 명확하게 찾아줘야 돼요. 그 대상. 자, 풀었니? 답 몇 번으로 보여? 답 몇 번 같니? 5번 같아? 왜 5번이야 그러면? 신분은 아니지. 그치? 신분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지. 그치? 신분에 따라 이렇게 wal지 판단하는 것보다 뭐라고 하면은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질까? 맞는 답이 될까? 그치? 자기 이익이 아니야? 돈 받았을 때는 살려주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저렇게 우리가 딱 판단이 되면은, 틀린 부분이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우리가 선택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잘 기계적으로 읽어준다면 어렵지 않을 건데 하나만 더 연습합시다. 앞으로 가서 복단 충전. 자, 이거는 또 저번에 제가 그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드렸던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은 겹치거든요. 어디가 겹치냐면은 여기 이제 겹치죠. 여기까지 이제 겹쳤을 거예요. 저 오한이 일어나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치료해요. 그러면서 사공한테 옥단춘이 부탁하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옥단춘의 기지로 목숨을 구한 후 과거 숨을 실현하는 옥단춘의 권유로 서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사정을 이야기한다. 중략 부분이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지. 우리 앞에서 수능특강에서 읽었던 그 중략 부분이 나오고 있네. 근데 이거는 과거 기출이지만 여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여기서는 지금 과거 날이 떠나서 슬하를 떠나서 과거를 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에서 장원급자로 한린학살 제수하시고 칭찬을 하겠다. 이할림은 어전에 엎드려. 여기서 이제 인물에 대한 얘기 하나 보자. 이할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야? 얘들아 여기 앞에 화면 잠깐만 봐. 이할림. 혈룡이라고 읽혀? 이할림이란 사람이 혈룡이라고 읽혀? 왜? 이 사람은 이시고 한림학사라고 하는 이제 그 관직을 얻은 거예요. 신분을 얻은 거예요. 관직.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를 모르면은 우리는 이름처럼 느껴지잖아. 이한림 씨. 그치? 아니야. 이거 젊은 유생을 얘기할 때 젊은 남자 유생을 얘기할 때 한림이라는 이런 벼슬 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학생 이런 생각을 하면 돼. 학생 이런 식으로. 진짜로 어떻게? 이름 한문 소설이거든. 또는 한글 소설도 계속 사람을 변화시키거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어렵지. 우린 당연히 어려워. 옛날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호칭했던 그런 패턴들을 모르니까. 옛날 사람은 그런 생각 없는 거야.
여러분들 친구한테 얘기할 때 뭐 별명 얘기했다가 이름 얘기했다가 야라고 했다가 그거 신경 쓰고 얘기하니? 그냥 얘기하잖아.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해? 야라고 했다가 동생 이름 불렀다가 어우 뭐 동생도 우리 반어법도 쓰잖아. 형님 이러면서 돈 많으면 형이라고. 동생이 막 돈이 많아. 형님 나 치킨 좀 시켜줘 이러지 않아? 난 내 동생한테 그러는데 내 동생이 여동생이거든. 누나 누나 나 치킨 한 마리만. 그게 우리는 생각 없이 쓰잖아. 소설에서 그게 생각 없이 드러나는 거야. 옛날 사람들. 그게 그냥 읽혀 그냥 그렇게. 근데 우리는 글이 어렵고 이 단어들이 어려우니까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주시라고. 알겠죠? 어휘 정리. 그러니까 얘도 영어예요, 영어. 어휘 정리해야 돼. 외국어야, 외국어. 그래서 여기까지. 자, 암행어사 이혈용이라는 암행어사가 되는 장면이었죠. 자, 중력 부분에 처리가 됐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고 자, 기계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기계적으로 주어 부분 빨리 줄. 이제 칠 수 있어? 해석 부분, 서술어 부분. 그럼 우리 내용 어느 정도 아니까 이거 그냥 바로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려나? 풀어볼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이거냐?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지? 왜 이원인지도 확실하게. 이거는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 이건 자, 옥단춘이 이열용을 구해줄 수 있는 인물로 김관사를 선택했대. 요 장면 있었나? 한번 봐야지. 김관사를 선택한 부분은 우리 앞부분에 전혀 그런 거 없었지. 그럼 여기는 오히려 어떤 패턴이었니? 뒤에 있는 해석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 부분이 틀린 거 아니야? 그치? 옥단춘이 이열용을 구해줄 수 있는 인물로 감사를 선택했대. 여기가 틀렸네. 알겠지? 이런 패턴도 조심하라는 얘기야. 항상 우리가 또 기계적으로 하다가 해석 부분만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보지 말고 앞부분의 내용도 맞아야 돼요. 알겠지?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면서 결국 문제 푸는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되거든.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해. 얘가 이랬나? 얘가 이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문장 처리할 때 너무 복잡하잖아. 주어가 서술어 했는지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OX 문제예요. 근데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네들의 관계도 맞아야 맞는 거예요. 꼼꼼하게 봐야 돼. 그래서 볼 것 많아.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연습해봐. 그리고 읽으실 때도 이렇게 보면은 막 한 줄 한 줄 자세히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끊어서 대화나 뭐 서술자의 서술 단위로 끊어서 읽어주면 돼. 요약하듯이. 헌법과 작문 연습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문단 단위로 그냥 이렇게 툭툭 끊어서 요약하듯이. 그 느낌을 여기서 또 살려서 하셔도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음번에 또 소설하면서 합시다. 오늘 앞에 비문학 설명을 자세히 하셔갖고요. 문학으로 급선회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풀어와야 돼.